오늘은 1853년부터 1890년까지 37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간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문학도인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나는 반 고흐가 그보다 6살 아래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를 읽고 나서 그가 뛰어난 화가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서를 했던 훌륭한 지성인이고 문학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 형의 그림들을 혼자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평생 형의 작품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었던 테오의 진실한 우정과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이 편지에서 발견한 소중한 보물들을 소개하려니와 그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몇 편의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편은 반 고흐가 사랑했던 가까운 친척 K, 알코올 중독자이자 매춘 부인 시엔, 그리고 가족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들입니다. 스트리크 숙부 K의 아버지가 오랜 친분을 쌓아온 다정한 관계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을 때도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단지 관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을 때의 진정한 해결책은 오랜 우정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바꿀 수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K는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그녀가 마음을 바꿀 리 없다고 나에게 확신시키려 하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귀가 있다. 계속해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 마침내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까지. 그녀가 사라질수록 그녀는 더 자주 나타난다. 너도 이런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니? 그렇기를 바란다. 나를 믿으렴.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작은 고충도 가치가 있단다. 물론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런 고충을 책에서 접한다면 재미있을지도 모르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결코 유쾌하지 않다. 어른들이 이번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봄이 되면 종달새는 울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진심으로 시엔을 좋아하고 그녀 역시 그렇다. 그녀는 나와 어디든 동행하고 있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물론 내가 시엔에게 느끼는 애정은 작년에 K를 향해 느꼈던 열정보다는 약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K를 향한 열정이 좌절된 후 이것은 나에게 찾아온 유일한 사랑이다. 그녀도 나도 불행한 사람이지.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다. 그게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만하게 해주는 힘이 아니겠니? 이제 나도 이마에 주름이 진 30살의 남자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어린아이로만 보신다. 내가 이리로 온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기쁘다. 시엔이 너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궁금해진다. 그녀에게 특별한 점은 없다. 그저 평범한 여자거든.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숭고하게 보인다.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녀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K보다는 시엔과의 동행이 나를 더 나은 예술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비록 그녀가 K처럼 우아하지도 않고 예절도 잘 모르지만 선의와 헌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감동시킨다. 사랑에 빠지면 태양이 더 환하게 비추고 모든 것이 새로운 매력을 갖고 다가온다.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난 사랑이 명확한 사고를 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랑할 때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활동적이 되거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물론 그 외양은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기 전과 후의 모습은 마치 불 꺼진 램프와 불타오르고 있는 램프만큼이나 다르다. 사랑에 빠진 램프는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램프의 기능 아니냐.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어간다.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인물화를 그리는 화가들과 거리를 산책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저 지저분한 사람들 좀 봐. 저런 류의 인간들이란 하고 말하더구나. 그런 표현을 화가에게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 그런 일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한다. 그런 장면은 사람들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라 느껴졌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 입을 막고 자신의 날개를 자르는 짓이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요즘은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의 뿌리라는 생각이 든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우울한 감상이 영원히 지속된다 할지라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감과 석고가 아니라 사람의 살과 피로 작업하는 게 더 가치를 갖는지도 모르지. 그런 의미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겠지. 뛰어난 선생 GM에 따르면 남자는 더 이상 발기할 수 없는 순간부터 야망을 품게 된다고 한다. 삶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맹렬히 작업하고 있다. 나의 경우 더 심한 발작이 일어난다면 그림 그리는 능력이 파괴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발작의 고통이 나를 덮칠 때 왈칵 겁이 난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막상 겪게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된다. 나는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물이 너무 찬 걸 깨닫고 강둑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그래, 내가 지금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고백했듯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북쪽 지방에 다시 가고 싶은 지독한 갈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겠다. 사람이 그림만 그리면서 살 수는 없다. 다른 사람도 만나고 어울리면서 조금씩 새로운 생각도 접하고 지내야 한다. 우리가 용감하다면 고통과 죽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와 자기애를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런 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삶을 만드는 모든 것, 내가 원한다면 인공적인 것이라 불러도 좋은 그 모든 것을 접하고 싶다. 그래, 진정한 삶이란 다른 어떤 것일 테지. 그러나 나는 살아가고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다. 붓을 한번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바람에, 태양에, 사람들의 호기심에 노출된 야외에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잔뜩 몰두해서 캔버스를 채운다. 그것이 진실된 것, 본질적인 것을 잡아내는 방법이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림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손질을 하면 확실히 그림이 더 좋아진다. 작년에 어디에선가 글 쓰는 일과 그림 그리는 일은 아이를 낳는 일과 같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 일이 글을 읽거나 그림 그리는 일보다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일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비록 그림 그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일 중 하나지만 저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고리거든요. 종종 조카를 생각한다. 그림을 그리느라 온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아이를 기르는 게 분명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너무 늙어서 발길을 돌려 새로 출발한다거나 다른 어떤 것을 바랄 수가 없다. 적어도 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희망들은 나를 떠난 지 오래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남겨둔 채로.